자, 안녕하세요. 종교인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계층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연예인들 우리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TV나 이런 데서 말고 개인적으로 연예인을 만난다고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끼리는 계속 다 만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박사학위 따기 전까지는 박사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박사를 따는 순간 내 주변에 다 박사들밖에 없어. 재벌도 마찬가지겠죠. 재벌이 되기가 어렵겠지만 재벌이 딱 되는 순간 주변이 다 재벌이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재벌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뭐 운동선수들도 있고 다 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깜냥들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끼리 모이는 어떤 그들만의 리그들이 다 존재하죠. 서민에게는 서민의 리그가 있는 거고. 그런데 종교인으로서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렇게나 다 만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게 뚫립니다. 그냥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신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그거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한족들이 출가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는 불교가 중국에서 안정될 때 제일 중요한 분이 이 세 분, 스승과 제자 간에 얽혀 있는 이 세 분이거든요. 세 분. 그래서 이분은 지금 불도징,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리고 이 양반이 중국인. 중국인인데 이 양반의 위치를 보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신분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지 신분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회원 스님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사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대부? 물론 잘 나가는 사대부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출가를 했을 때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출가하시는 중국 사람들의 어떠한 필연성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귀족 시대에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려 시대 때 나홍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평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 물론 귀족 출신들도 있어요. 근데 평민 출신이 이 갈고 공부하면 더 잘합니다. 귀족 출신은 굳이 그렇게 일을 안 갈아도 돼요. 언제나 마우스피스를 그냥 끼고 있으면 되고, 평민 출신들이 내가 꼭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일반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나중에 왕사가 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왕이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계급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통로예요? 일반적인 통로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왜 제도권에서 자꾸 불교는 벗어나려고 하느냐? 벗어났을 때만 이 계층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건 외국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중국 한족 출신인데 이거는 신분이 좀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인데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몰락한 사족. 그러니까 귀족 계열인데 그렇게 뭐 별로 내세울 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화할 때하고 이 사람이 교화할 때는 외국인이 하는 거는 그냥 신통, 그 다음에 어떤 번역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어필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기술로 어필하는 거고, 도안 같은 경우는 뭔가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정도에 이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귀족이라든지 지배층들과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언어가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 이상의 문화력이 없으면 고급 사람들과 대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화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당신은 그걸 잘 몰라요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절합니다. 안 봅니다. 저 사람은 그냥 우리 쪽에서 그냥 빼야겠어.
좀 우리랑 색깔이 잘 안 맞아.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강남의 저런 귀족 문화에서는 그 문화적 패턴을 모르면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문장이나 대화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운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이 사족들에게, 저 혜원 스님이 중요한 역할은 사실 사족들에게 불교를 쫙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 전에는 평민불교인 거죠. 여기는 특이한 사람들, 뭐 저런 것도 있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라면, 여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찝쩍거리는 정도고, 이건 이제 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움직이면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시절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국왕이 뭘 지지하느냐, 그 다음에 귀족의 유력자들이 뭐 어떤 쪽으로 지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강승회 얘기했을 때, 강승회가 송건교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손호 때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궁궐에서 이렇게 불상이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불상이 궁궐에 왜 있겠어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불교가 이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누군가 갖다 놨다는 얘기죠. 근데 강승회가 뭘 하냐면 손호가 뭘 하냐면 거기다 오줌을 싼다고요. 오줌을 싼다고.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제 종교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내포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어필하는 쪽 입장에서는 너네가 알고 있는 신보다 부처님이 훨씬 세. 손오공 생각하시면 돼요. 서유기 보면 옥황상제도 손오공한테 안 되잖아요. 제천대성 뭐 이래가지고 막 여의봉 휘두르고 천궁을 다 휘젓고 댕기는데 안 되잖아. 옥황제가 결국은 일왕신 뭐 나타대자 뭐 이런 것 좀 동원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절단 나잖아요. 그때 부처님 손바닥 하고 이 손바닥을 뒤집으면 애가 깔려. 아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옥황상제, 너네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 서유기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네가 믿고 있는 그런 양반들이 실제로는 부처님한테는 그냥 껌이었어. 옥황상제보다 센 놈이 손오공이고, 손오공을 그냥 이렇게 씩 하면 얘는 뭐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 자식 뭐야? 이렇게 하면 끝이야. 얘가 끝이야. 근두운을 타고 뭐 10만 8천 리 쫙 날아가고, 그래갖고 거기서도 오줌 싸잖아. 그래갖고 손오공이 씩 해가지고 싸니까 뭔 기둥이 있어서 쌌더니 그 기둥이 부처님 손가락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초기에 저런 특히 위진남북조 시대나 삼국시대 같이 전쟁이 빈번할 때는 부처님을 믿으면 너네가 이겨라고 어필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주겠어요? 기성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야, 어디서 이런 약을 팔어? 우리 게 더 세지. 이렇게 서로 암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왕궁까지 송건 당시에 벌써 그 건초사 지었다는 얘기가 왕궁까지 불교가 들어왔고, 그걸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상도 이제 갖다 놓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손호라고 하는 사람은 뭔 그런 짤데기 없는 게 있어? 그래봐야 외래에서 들어온 뭐 신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종교 간의 충돌, 그 다음에 새로운 들어온 것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어떠한 외부의 충돌과 안에서의 적극적 대응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누가 센가로 결정난 거예요. 그 센 데서 어필하는 게 불도중이라는 사람. 불도중이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불교가 아닙니다. 초기에는 우리 거 믿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겨요. 뭐 이런 식으로 약을 판 거예요. 약을 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식, 그 다음에 안정화 기조로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에게 딱 전파하는 이 3단계. 그래서 이 세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분도 딱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불교가 퍼졌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평민, 그 다음에 사족. 그리고 이 사람이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사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
재벌의 고뇌라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는 재벌이 아닌 게 고뇌고 그들의 고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처님 설명드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불교가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자니까 나 대단하니까 너네가 날 믿어가 아니고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민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혹하는 거예요. 공감이 확 가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자기는 돈에 찌들려 있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돈이 지천이기 때문에 뭐 수십조 재산을 가지고 있어. 돈이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걸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근데 부처님은 왕자 출신에서 그걸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왕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기에 맞는 얘기를 조리 있게 딱 해주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 넘어오면 그 세력 전체가 쭉쭉쭉 불교로다가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 파서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키워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확 열게 되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도안 스님 얘기를 할 겁니다. 회원 스님 얘기가 전에 그럼 벌써 회원 스님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는 문화적 충돌 얘기할 때 범주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발전 단계로 가는 겁니다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범주로 한번 묶어주고 그다음에 역사순으로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라는 걸 묶어서 이렇게 머리에 정리되게. 예. 이 정도 했는데 정리가 안 되면 저를 탓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면 이 정도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설마 뭐 구미호겠어요?